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사단법인 새마음 새삼매가 주관하는 세계교화 새삼훈련이 올해도 태평양 한가운데 하와이에서 열렸습니다. 일원대도와 삼동윤리의 교법을 훈련하고 세계교화의 주역을 양성하기 위한 여름훈련에 참여하고 오신 두 분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세계교화 하와이 새삼훈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와이까지 다녀오셨는데 피부빛은 그렇게 많이 타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를 먼저 들을까요? 저는 직업은 회사원이고요. 이번 16차 세계교화 하와이 새삼훈련을 다녀온 동대전교당 권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남교당에 다니고 있고 아직 공부하고 있는 민수연이라고 합니다. 두 분께서 새삼의 훈련에 다녀오시기도 하셨고 새삼의 일을 같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삼에 어떻게 참여하시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이번 하와이 훈련을 통해서 처음으로 새삼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불교는 저에게 모태신앙이어서 어린이 캠프, 만덕산 훈련원, 대학 선방 등을 갔었는데요. 학교 졸업하고 회사 다니면서 이제 훈련도 못 나가고 법회도 조금씩 빠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신심을 내야겠다 하고서 휴가 날짜에 맞는 훈련을 찾다가 하와이 새삼훈련이 날짜에 맞아서 우연하게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네, 너무 감사한 기회였습니다. 그렇군요. 이 일자가 맞지 않으면 하와이라는 곳을 네. 가보기도 어려운 휴가 일자가 딱 맞으셨다는 말씀이셨고. 네. 이제 작년 이맘때쯤에 가족 중에 한 명이 그 원대학 인성 교육을 추천해 줬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멘티로 활동하고 또 멘토로도 활동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새삼의 활동으로도 이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 시민 선방이랑 원남교당까지 계속 쭉 다니고 있습니다. 그 원합습 인성 코칭이라고 제가 듣고 있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셨군요. 그래서 멘티가 돼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공부하는 방법들을 또 가르쳐 주신 것 아닐까 생각되고요. 올해 16번째로 세계교화 하와이 새삼훈련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새삼의 훈련 내용 그리고 일자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실까요? 새삼훈련, 이제 정전 마음 공부랑 새삼 마음 공부, 연불 자선, 일기 강연 회화 이제 등 정기훈련법 11과목 실습 훈련이랑요. 두 번째로 자연함양 훈련이라고 해변기도, 해수욕, 그리고 세 번째로 하와이 관광이 있었습니다. 날짜는 원기 103년 8월 9일 목요일부터 8월 16일 목요일, 그리고 장소는 하와이 국제훈련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하와이까지 가서 훈련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와이에서 훈련을 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사실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다행히 우인범 교도님께서 촬영해 주신 영상을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와이로 가는 비행기부터 보이는군요. 네, 호놀룰루 공항에 내리는 거겠죠? 아, 하와이 바닷가가 이렇게 기분이 나시나요? 다시 가셨던 기분? 네. 다시 가고 싶어요. 첫날에 하와이 교당에 이제 잠깐 들려서 점심 먹으려고 들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점심 공양하고 인사 나누고 있어요. 네, 하와이 교도님과 인사도 나누시고 여기는 어딘가요? 여긴 펀치볼 국립공원이라고 이제 국립묘지인데요. 한국전쟁이랑 제2차 세계대전, 이제 베트남전에서 전사한 미국 병사분들 이제 잠들어 계시는 국립묘지예요. 제일 먼저 이런 현충원 가셨군요. 예, 그리고 맞아요. 우리와 연관이 있는 모습부터 먼저 발견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 종교시설에서 네, 기도하고 묵념도 하시고 네. 아, 여기가 국제훈련원이군요. 하와이. 네. 아마 이제 결제식 하시는 모습 같네요. 환영사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교우님이시군요. 국제훈련원 교우님. 네. 대산종사님께서 이곳 하와이 국제훈련원에 오셔서 하와이 국제훈련원은 대산종사님께서 직접 설립을 하라고 명하신 곳이라고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말씀들을 직접 자세하게 들으셨겠네요. 네. 대산종사님께서 하와이에 가신 뜻이 이제 일원대도와 삼동윤리로 하나의 세계를 개척하시기 위함이며 하와이를 인류 훈련의 이제 대도량으로 가꾸어서 세계 교화를 열어가기 위함이라고
광대한 태평양 속에 자연에서 이제 국제훈련원에서 자연과 하나가 되어서 무한한 대원 전기를 함양하는 그런 국제훈련을 통해서 세계 교화를 개척하는 주인이 되자 그런 의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그 당시에 대산종사님께서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신 상태에서도 한 1년 정도 준비를 하시고 방문을 하셔서 이제 설법도 해주시고 그러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그 뜻이 얼마나 간절하셨을까 이런 생각? 네, 그런 게 굉장히 첫날 하와이에 대한 소개, 또 하와이 국제훈련원에 대한 소개도 들었던 것 같고요. 네. 둘째 날부터는 이제 훈련이 시작됐을 것 같은데 그 모습도 함께 볼까요? 하와이 수상 훈련이 2001 동안 자리를 모두 제일 먼저 최희공 어머님의 주제 강의가 있었겠군요. 네. 이건 무엇을 하는 장면인가요? 태극권에 기반을 한 이제 요가. 네, 조금 어설퍼 보이긴 합니다만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바로 노래를 하시나? 네. 교도님이신데 하와이 교당의 교도님이시군요. 환영의 의미로서 노래를 저렇게 연보를 영혼을 그리면서 하셨군요. 영어로도 강의를 하셨어요? 네. 정말 국제적인 훈련을 받고 오셨다는 생각이 그게 드는데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어요. 네, 회화에도 같이 참여하셨고, 네, 그리고서는 아마 이카오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하와이를 단독으로 혼자 딱 올라오는 게 영어를 알아야지. 영어 한마디도 모르는 영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교화를 하시더니 영어를 한마디도 못합니다. 괜찮다 가서 살아. 그러시니까 어떻게 예 하고 오기는 왔습니다. 10월 전에 할 때 조금 길게 해라. 피프팅 좀 길게 하라. 정말 구수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까지 들었는데 조금 이 내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외국인들과 함께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법회 모습인 것 같아요. 주로 어떤 활동들을 그 안에서 했고 훈련 내용이 궁금한데요. 외국인들과 어떤 훈련했는지. 연부를 할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연부를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이렇게 동그랗게 걸으면서 너무아미타불을 말하는 점도 되게 인상 깊었고 또 항상 한글로만 듣던 저희 그 독경들이랑 노래를 영어로 듣게 되는 게 되게 신선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래도 뜻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오히려 또 젊은 세대는 한자보다는 영어가 조금 더 가까워서 와닿는 단어들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된 법회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강연 때 배웠던 내용이 그대로 또 돼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해를 잘하고 잘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고, 그리고 질문을 할 때도 그거를 자기 개인적인 고민이나 실생활에 접목해서 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억에 남았던 거는 그 교도님 중에 한 분이 저희 바닷가 놀러 갔을 때 이제 카약을 한 명 한 명 다 태워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자기 집으로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평일 오후에 가가지고 저희가 그 집 구경도 하고 그 아파트 앞에 이제 바닷가에서 또 놀기도 하고 그렇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하러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곳에 계시는 현지인 교도님들이 훈련을 하러 같이 오셔서 연합훈련이 되는 그런 모습을 방금 전에 봤고요. 네. 이곳은 어딘지요? 훈련원 뒷산이에요. 훈련원 뒷산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던 뒷산하고는 매우 다른 풍경인 것 같습니다. 선인장도 보이는 것 같고. 저기 부지를 사서 나중에 이제 사서 새 훈련원을 짓자 그런 또 이제 저희끼리의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저희 훈련원에서 이제 한 교무님께서 그 주최 회장을 맡으시고 이미 이렇게 진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저 공간에 조금 더 훈련을 크게 넓히자. 네. 네.
네, 충분한 공간은 되는 것 같고 네. 그걸 기념하셔서 이렇게 네, 기념사진도 찍으신 것 같고요. 네, 이곳은 어딘가요? 저기는 폴리네시안 컬처센터 근처에 있는 바닷가인데요. 저 뒤에 보이는 바위가 이제 일원상 모양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저희가 저렇게 그렇군요.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어디를 가서든 자연의 대상을 가는데 우리는 이런 쌍의 모양을 찾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저 바다가 바로 태평양이잖아요. 네. 정말 그 태평양을 바라보며 좌선을 하는 그런 맛이라는 게 좀 있지 않을까.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있어요. 그 맛이 정말로 있더라고요. 안 좋은 걸 싹 빠져나가고 좋은 기운만 담아오는 그런 시간이 정말로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어떠셨어요? 저 때 조금 어두운 시간에 가서 좌선을 하고 이제 연부를 하다가 날이 점점 밝았거든요. 날이 점점 밝으면서 이제 바다가 보이는데 그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좌선을 하다 보니까 어두웠던 세상이 밝아져 있더라. 그리고 내 앞에는 태평양이 있더라. 네. 부러움을 유발하는 장면이 바로 이 사진에 딱 담겨 있는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여쭤볼 게 생기는데, 새살매가 하와이 국제훈련원에서 세계교화 훈련을 이제 16번째 하게 됐는데, 과연 언제,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궁금해지는데요. 하와이가 세계의 단전이라고 불린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몸과 마음의 휴식을 취하러 많이 오는 곳인데,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산종사님께서 원기 82년에 이제 힘드신 와중에도 방문을 하셔가지고 직접 봉불식에도 참여하시고 설법도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 대산종사님의 뜻을 이제 일원대도와 삼동윤리로 하나의 세계를 개척하고 하와이를 인류 훈련의 이제 대도량으로 가꿔서 세계 교화를 이룩하자라는 뜻으로 알고서 이제 저희 우산 최희공 원무님께서 2003년부터 그 대산종사님의 뜻을 받들어서 지속적으로 하와이에서 매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세상훈련에서 주제 강의를 하셨던 최희공 원무님이 계속 하루에 한 번씩은 강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와이 훈련, 특히 그곳에서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지도 궁금한데. 이제 요즘 현대 사회에서 물질의 탐욕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그런 거에 이제 내 마음을 뺏기는 것이 내 마음의 권리를 뺏기는 것이고 이것은 내 나라를 뺏긴 것보다 더 슬픈 일이다 하셔서 경계의 주권을 잃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본래 내 마음자리를 찾자. 그러면서 이제 그거의 마음을 다루는 방법으로 온생치라고 이제 온전, 생각, 취사 이건데요. 이제 경계가 왔을 때 내 마음을 요란하게 하고 어지럽히는 경계가 왔을 때 멈추고 그 다음에 살피고 돌이키는 그 멈살돌이 이제 온전 안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생에서는 관찰하고 생각하고 판단을 한다. 그리고 취사, 마지막으로 취사해서 옳은 것은 취하고 그른 것은 버리는 결단을 하여야 한다. 네, 강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평상시에도 어느 정도는 자주 듣는 말이긴 합니다만 특별히 하와이라는 공간 그리고 하와이 교당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던 어떤 감상들도 조금은 다르시지 않을까 생각드는데 평상시에 제가 제 자신을 바라봤을 때 이제 나에게 해가 되는 경계가 오면 그거 두렵고 싫은 마음이 들고 나에게 이롭거나 기분 좋은 경계가 오면 거기에 애착을 가지는 경향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그렇구나라고 하고서 넘어가야 할지 아니면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마음도 또 들었거든요. 그런 나를 시비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방편으로 대중을 잡는 것이다. 그 경계를 대할 때마다 끌리고 끌리지 않는 그 대중을 잡아라. 그러니까 대중을 잡는다는 게 예를 들어서 시소나 저울에서 한쪽이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를 잡는 그 대중을 잡는다고 하고 또 그때그때 환경이나 처지나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면 밥을 많이 먹고 이제 배가 부르면 밥을 적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대중을 잡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마음이 내가 끌리고 끌리지 않는 것에 시비를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마음이 끌리는구나 하면서 대중을 잡을 것이라는 큰 방향을 알려주셔서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또 그런 마음들이 그런 이제 시시각각으로 올라오는 마음들이 내가 나라는 아상의 근원에서 올라온 이제 분별심, 그 분별심에서 또 생긴 그 주착심, 애착, 탐착이란 그 주착심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치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경계에 따라서 이제 그 변화무쌍한 나의 마음을 이제 더 나아가서 이런 것을 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큰 서원을 세우고 나를 위하는 마음을 없이 다 바치고 이제 공을 위해 살기로 서원하면서 정진을 하면 그것이 이제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오늘날 이제 사람들이 물질 문명의 마음의 주권을 잃어가고 있어서 마음의 병이 생기고 있고 그 마음의 병은 사실 각자가 치료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타인의 마음 또한 치료해 줄 수 있다라는 말이 저는 가장 인상 깊었고 제가 살아가고 싶은 방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렇게 다른 문화 안에서 뭔가 새로운 경험도 분명히 되는 것은 있겠지만 이렇게 7박 8일간의 훈련을 마치고 나면 아 이제 뭔가 나는 그전에 나하고는 달라진 부분이 이런 것이 있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나름대로의 계획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의 시간을 아마도 지금은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떤 서원 혹은 마음 이런 것들이 생기던가요? 사실 하와이에 가기 전에 심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취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서 답답함도 있었고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와중에 하와이에 가게 된 거였어요. 근데 하와이에 답이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갔는데 이제 훈련을 하면서 들었던 거는 아, 답은 내 안에 있다라는 그런 답을 얻고 와가지고 근데 이게 그냥 하와이를 진짜 그냥 여행으로만 갔다면 이런 답을 얻지 못했을 건데 저희 스승님과 그리고 저희 도반들과 함께 좋은 공부 시간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답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 정말 공을 위해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휴가를 맞춰서 웬만하면 여행 가거나 친구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조금 더 편하거나 내 마음에 안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반적일 수도 있거든요. 굳이 하와이 새사훈련을 휴가에 맞춰서 선택하신 그 부분에서의 만족감이 있으시던가요? 네, 만족감 1000% 있고요. 제 마음에 이제 목이 말랐던 부분을 해결해 준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제가 평상시 궁금해하던 제 마음이 끌리고 안 끌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방향을 잡아주신 것이 이제 저는 거기서 아주 커다란 만족을 느꼈고 큰 도움이 됐고 그리고 태평양 바다를 보면서 태평양의 태자가 큰 것보다 더 큰 태자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사실은 이제 감사일기를 매일 빠지지 않고 1년 동안 쓰면서 내 마음을 이제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내가 수용하기 힘들었던 모든 것들까지 모조리 다 수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바다처럼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만의 서원을 또 세운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올 초에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서 그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또 다시 사라지는구나 그런 마음이 났다가 당연히 다시 사라지는구나 했는데 이번 태평양을 보면서 다시 또 그런 마음을 세우게 됐어요. 내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까지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큰 태평양 같은 바다 같은 사람이 되자 이렇게 마음을 세우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뜨거운 여름, 정말 대형에서도 가장 뜨거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뜨거운 여름에 남들은 더워서 힘들었던 그 순간만 기억하는 것들이 하와이에 다녀오신 우리 교수님들께는 정말 새 삶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내가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어 오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남은 1년 혹은 앞으로의 계획들을 조금씩 이제 세워두신 것도 같은데 어떤 생각들로 계획을 삼고 계세요? 저는 일단 곧
원대학 인성교육이 8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멘토로 참여를 해서 멘티들을 잘 이끌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거를 잘 마무리함과 동시에 제가 직업을 갖고 네, 보온하는 방법에 3가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마음으로 하는 보온, 몸으로 하는 보온, 금전적인 부분으로 하는 보온에서 제가 딱 직업만 갖춰진다면 그 3가지를 모두 지금까지 몸과 마음으로는 열심히 보온하고자 했는데 네. 이제 직업을 가짐으로써 금전적인 보온도 힘써 행하고 싶습니다.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드릴 텐데요. 어느 누구에게든 하시고 싶은 말씀 하셔도 좋고 나 자신에게 각오하는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며칠 전에 지인에게 원대학 인성교육의 멘티로 들어오는 게 어떻겠냐라는 추천을 했을 때 그 지인이 되게 굉장히 흔쾌히 수락을 해줬는데 이제 그 이유가 내가 그 친구가 보기에는 내가 변화되는 모습들이 너무 보여서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그 말에 내가 이 공부를 하면서 진짜 언제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도 밝은 에너지를 주고 싶다라고 세웠던 그 꿈이 한 발자국 가까워진 것 같아서 굉장히 큰 힘이 됐고 그때 느꼈던 그 기쁨,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힘썼으면 좋겠어. 네, 자기 자신에게 남기는 말씀을 각오의 말씀처럼 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사은님께 보온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와이라는 공간이 과연 어떤 곳인가가 가장 먼저 궁금했습니다. 하와이라는 공간이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관광지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스승님들께서 가르쳐주신 세계교화의 거점으로 그 발판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채받는 그 훈련을 함께 하고 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우 부럽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다음번에 다른 훈련을 하시고 또 기회가 되면 저희와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